저희가 준비한 8위로 가볼까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한 다음 날 오늘 민주당이 4호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더불어민주당의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인재를 소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2.12 전두환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 광주 시민들의 희생은 저를 저항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퇴진, 민주주의 실현이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고 1년 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일궈놓은 외교안보 자산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 최악의 권력 외교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친일 퍼주기 외교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그래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이다라고 한 다음 날 민주당의 네 번째 인재 영입 대상 바로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86 운동권 출신에다가 반미 성향, 실제로 천안함 선체 결함사를 주장했던 이런 인물인데 그 신재 의원님 비슷한 연배시니까 실제로 뭐 이분도 82학번이라고 들었는데. 예, 제가 좀 개인적으로 친하지는 않은데 좀 알아요. 연세대학교 82학번이고 그 송영길 전 대표 아마 같은 과 1년 후배일 겁니다. 근데 이제 건너 아시는 분이군요. 예, 예. 이제 삼민투라는 게 이제 82학번들이 그때 주도해서 한 것들이 삼민투인데 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아주 골수 반미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반미주의자인데 또 그 미국의 최동맹국인 영국에 가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와갖고요. 예. 예.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미국 상대로 이렇게 외교안보 창구가 돼서 역할을 하는데 미국 측에서 상당히 좀 불쾌하고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그런 뒷얘기도 또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박선원 씨를 4호, 5호 인재 영업으로 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 정말 잘하는구나. 이게 좀 반어법인데요. 한동훈이 어제 이 86 운동권 특권 세력 정치 교체하겠다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그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충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장관 도움인가 하는 생각마저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 논평까지 좀 덧붙였는데 일단 팩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삼민투 설명을 연세대학교 82학번 그 당시 운동권 얘기를 신지호 의원께서 해주셨고 특히 여기 보면은 반미 성향, 반미 운동 여기 천안함 선체 결함사를 주장했던 인물인데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당시에 김태형 전 국방장관인가요? 이 박선원 전 1차장을 법적 조치, 법적 대응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고소는 했는데 무혐의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지금 이제 천안함은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왜 저는 무혐의가 된지 납득이 안 되고요. 이분이 아마 이제 686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 나이는 63년 1월 달에 생이니까 686이에요. 결국 386이 486 되고 486이 586 그다음에 686까지 해먹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썼던 영수증 한 번 이게 영수증 썼으면 이게 돈 받으면 끝나지 계속 썼던 영수증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황당한 거는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뭡니까? 반미주의자 반미운동하라고 우리 국정원 만들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친북 종북 활동하라고 국정원 만들었습니까? 이런 게 천안함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만들려고 국정원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이 국정원 1차장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5기로 아마 이게 운동권을 계속 영입해서 붙어보겠다 하지만 저는 국민들이 철저하게 운동권의 그 기득권 심판할 걸로 봅니다. 친북, 존북 혹은 붙어먹다 해먹었다는 저희 뉴스탑10 그 울타리 안에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각으로 일단 순화를 하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고 깜짝 놀랐어요. 여설행 행정관님.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은 상당히 이제 평가절하하고 어떻게 운동권 특권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고 한 다음날 이렇게 보란듯이 영입하냐. 근데 저는 그 부분보다 너무 민주당이 강경파, 강성 지지자들만 보고 영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겠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제 4호, 5호 이제 인재 영입을 했는데 같이 박선원 비서관이랑 같이 영입되신 분이 흉배과 의사 출신의 의료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외교안보 전문가, 의료보건 전문가를 영입했는데 뭐 프레임이 이제 뭐 과거에 이제 학생운동 그 시절에 학생운동 했었다고 해서 약간 이제 86 운동권으로 뭐 맞대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좀 있는데 거기는 예. 약간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박선원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뭐 실정 뭐 이런 비판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목소리를 좀 내셨거든요. 예. 저도 이분 말씀하시는 최근에 이제 뭐 그런 뭐 인사이트 외교 안보 분야의 인사이트 보면서 뭐 솔직히 약간 좀 진짜 잘못되고 있구나 이런 말이 진짜 비판을 받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예. 외교 안보 전문가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조금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듭니다. 그 말씀은 뭐 그렇겠죠. 오늘 준비해서 4호 영입한 건 아니니까. 네. 미리 준비했으니까 그 시점은 상관없더라도.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런 것 같으니까 물론 이분도 상하이 총영사를 지냈나요? 뭐 중국 이제 좀 더 우리가 가까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동의하는데 운동권이 또 이렇게 부각이 되고 혹은 천안함 이런 혹은 누군가 봤을 때 음모론으로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럼 이제 인재 영입들이 다 이렇게 강경파, 강성 지지층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이었거든요. 뭐 지금 같이 이제 영입되신 분이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흉부외과 의사 이 중산층 중도층 어필할 수 있는 인물과 메르스 관련 네, 맞습니다. 관련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전문가 알아요. 느낌으로 오늘 발표는 전문가 영입이다 이렇게 좀 봐주셔서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5호 영입된 분도 계시니까. 또 하나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이자 운동권 논란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사실 정의찬 당대표 특보 과거에 고문치사 사건을 두고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뭐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서 판결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당국의 해이와 협박, 폭행 그리고 강압적 수사를 괴로워하다 최종적으로 당시 학생운동 책임자였던 의장으로서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 역시도 공안당국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해자로 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공정 적격 판정 받았다가 논란이 일자자 부적격 판단도 받았고 이의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공천 신청을 철회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당대표 주변엔 또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뭐 운동권, 기득권 세력만 있는 거 아니냐. 설사 철회했어도 과거의 전력까지만 더 부각되고 당으로서도 꽤 좋지 못한 사례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스크린이 왜 안 됐을까? 이 점이 좀 의문이에요. 지금 보면 사전에 예비 심사지 않습니까? 공천 적격성을 심사하는 게. 근데 지금 부적격 판정을 받은 분들을 보면 당의 공천에 불복했다. 뭐 또 과거에 있었던 물론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저거는 당시에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이슈였고 아마 저분이 이제 호남에서 출마하려고 했는데 호남 지역에서 모르는 이슈가 아니었을 거거든요. 사면 복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이었는데 스크린이 안 됐던 게 좀 의아하고요. 그래서 당대표에 가까운 측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른바 친명이기 때문에 대충 이걸 갖다 넘겼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부적격 판정을 다시 내리고 검증이 좀 소홀했습니다. 철회하고 이렇게 간 거 아니냐. 근데 그보다 좀 심각한 건 저분의 해명이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판결문에 그 나타난 당시에 그 범죄 내용과 비추어 보면 현장에 있었고 예. 폭행을 지시했고 이게 1, 2, 3심의 판결에서 그대로 다 인정이 됐고 본인은 강압 수사를 주장하나 당시에 수사 검사가 지금 양부남 전 고검장 광주 서구에서 민주당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후보예요. 좀 친명과 친명이 싸운다 이런 얘기도 근데 있었잖아요. 양부남 이 검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강압 수사 같은 거 없었다. 예.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뭐 결국에는 뭐 이 신청을 철회한 거는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여전히 본인이 좀 정직하지 못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공천 예비 심사든 공천 심사든 뭔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해야지 지금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보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게요. 그래서 친명은 적격이고 비명은 부적격이냐 이런 얘기마저 당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말씀처럼 이 공천 논란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 가까우면 공천되고 아니면 적격 신사받고 아니면 부적격이냐 이런 얘기일 텐데